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옵션 만기일인데 잘 버텨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그래도 이 정도는 잘 버텨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수방어를 잘 했다라고 보는데, 좀 아쉬웠던 거는 오늘 외국인들이 뭐 한 거의 1조 가까이 9,5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선물은 한 2,000억 정도 매도 나왔거든요. 근데 막판에 오늘 삼성전자 물량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생각보다 외국인의 매도가 최근에 들어서 삼성전자 매도를 좀 강하게 지금 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또 조금 더 세게 물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어제 배웠잖아요. 어제 배웠다시피 수급의 논리를 우리가 좀 적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공간 매매가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요 자리가 또 반등이 들어올 수 있어요. 기술적 반등. 이게 추세 바꾸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간에 들어온 매매를 우리가 임하면 짧게 치는 매매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공간의 매매 이런 것들을 대형주 위주로 매수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지수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박스권 상단, 박스권 하단, 단기 하단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잘 끝났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여기 박스권 하단 요 밴드에서 움직여요. 박스권 상단 여기서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뭐 미국의 CPI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만약에 수치가 안 좋다고 그래도 한번 밀렸다가 한번 반등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큰 영향에 무게를 두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먼저 좀 반영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뭐 우리나라 시장은 뭐 기술적 반등이 한번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양봉 하나 뚱 세워서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여주고, 밀리더라도 여기서는 한번 트라이할 수 있는 자리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요 위치에 지금 지수가 이 정도 중간값에 있는 위치에서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제도 얘기했죠. 우리가 공부방에서 말했지만 크래프튼 이런 것들 바닥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NC소프트 이런 것들이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공략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공간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매매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런 공간에 있는 종목들이 좀 꽤 눈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 우리가 타겟을 잡아서 매매해도 되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보면 될 것 같고요. GS 이런 것도 유가 관련주는 앞으로 계속 봐야 돼요. GS나 SK 이노베이션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강하게 또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요 위까지 공간이 있어요. 이런 거 매매하면 되고, 그 다음에 현대로템 오늘 강하게 움직였죠. 네, 현대로템 요것도 이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잘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의 위치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호텔신라하고 호텔신라 같은 것도 이제 볼 때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요 자리 꺾이는 자리라 요 공간이 있어요. 니 오프닝 관련주를 이제 봐야 돼요. 호텔신라나 그 다음에 강원랜드 이런 것들, 카지노 관련주 잘 봐야 돼요. 강원랜드 이런 것도 이제 움직일 때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포인트 잡으면 돼요. 화장품 관련주는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강원랜드나 그 호텔신라, 그 다음에 CJ, CGV 이런 것도 한 번은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극장과 관객 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J, CGV 쪽으로 우리가 영향을 좀 볼 수 있다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엔터주들, 그죠? SM, JYP, 이런 것도 이제 리오프닝 수혜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꺾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쪽도 공간에서 매매할 수 있어요. 이런 종목으로 아이디어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수된 자리가 여기 애매한 자리잖아요. 여기 고점, 여기 저점, 박스권 중간값에 딱 걸려있는 자리거든요. 이 변동성 있는 거, 앞뒤로, 위로 가도 손색이 없고, 밑으로 떨어져도 손색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공간에서만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정한 현금의 보유는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현금 보유를 한 30% 정도는 이제 쥐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수의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수익 난 거는 다 팔아가지고 현금만 갖고 있다가 떨어지면 공간 매매에서 단기 반등을 노리는 요런 매매 전략을 쓰는 게 나아요.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다 떨어지면 반등을 노리는 종목,
것들로 공략하는 게 좀 더 낫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스탠스가 앞으로 계속 좀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 변동성이 센 테마주로 하긴 어려워요. 오늘도 보면 쌍용차 관련주가 움직였잖아요. 강하게 움직였고 HLB 뭐 이런 종목들 관련주들 많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이 안 좋아서 이런 테마 쪽으로 돈이 많이 물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 테마를 우리 개인 투자자가 매매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한번 볼까요? 흐름을 한번 볼까요? 그동안 어떤 추이를 주었었는지 오늘 쌍방울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되게 컸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반등 들어온 거거든요. 이런 거 따라서 매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 잘못 들어가면 이렇게 다시 밀렸다 반등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결국은 나중에 되면 이 차후에 보면 우리가 대응이 안 돼서 이런 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테마주 하는 것보다는 실적이 받쳐주는 이 장비주나 러셀 이런 것들은 싸고 괜찮잖아요. 실적도 받쳐주고 실적이 이게 이렇게 잡아주는 백그라운드에 깔려있는 스몰캡 종목들이 좋거든요. 러셀, 뉴프렌스, 뉴프렉스 이런 것들 이 실적 단위 잡아주는 것들인 거잖아요. 횡보하고 있는 거 이런 게 안정적인 거거든요. 이런 거 우리가 매매하면 돼요. 저가 매매, 그 다음에 스몰캡 실적에 받쳐주는 횡보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더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두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공략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뭐 직과를 막 따라다니는 매매하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매매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테마주를 한다면 실적에 받쳐주는 테마주도 있잖아요. CIS 매각 이슈가 있는 거. 오늘 HTS 나왔듯이 바닥에 있잖아. 이런 거를 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관이 좀 여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수매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테마주 하면 되죠. 오늘 매각 이슈 해가지고 좀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LG하고 LS도 붙었다. 대기업, CIS, 인수 각수전 이런 게 낫다는, 쌍용차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가 테마 쪽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라는 것들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은 빨리빨리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익 나면 팔고 하는 단기 짧은 매매가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이제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선주 섹터를 좀 잘 봐야 돼요. 현대 미포나 이 조선주들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조선주도 이제 사이클이에요. 하반기에는 좀 더 업사이클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업사이클 할 수 있는 그런 자릿대다 우리가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주, 현대미포나 삼성중공업 이런 것도 사이클이 업사이클이거든.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업, 이 조선업 쪽도 좀 잘 봐야 돼요. 철강업 쪽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조선주 쪽으로 이 사이클이 들어왔던 자리다라고 보면 돼요. 이제 발주에 대한 부분, LNG선에 대한 추가 발주의 건들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주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잘 봐야 된다. 그 다음 삼성중공업 이런 것도 이 업사이클이에요. 여기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릿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사이클 자체가 박스권에서 들어오르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삼성중공업 수급도 좋아요. 우리가 어제 배웠던 다시피 어떤 걸 봐야 된다. 이 대형주는 뭘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수급 논리를 우리가 어제 배웠잖아요. 수요 공부방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요즘 보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 개인들이 매도가 많이 있고, 그죠? 이렇게 보세요. 개인들이 매도가 많이 있고 외국인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외국인이 많이 있는 것들은 추세로 땡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어제 교육을 했었어요. 공부방에서 배운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것도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다. 외국인들이 계속 사들어가는 종목들은 추세로 땡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이런 거 조선주를 좀 잘 보는 것도 하나의 이 포인트다라고 보면 돼요. 시장이 밀리더라도 이런 거는 반등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체크하면 돼요. 이런 종목 위주로 포트를 짜신다면 되고, 수익 나는 것들은 계속 두지 마요.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나와요. 그래서 빠졌다가 올라올 때 공간 매매 들어갔다 나오는 거, 짧게 들어갔다 나오는 거, 이게 지금 당분간 그렇거든요. 추세를 이게 돌리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구간만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이니까 그 포인트를 잡고 우리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고생하셨고 내일은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오늘 또 이 만기 때 좀 잘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좀 반등이 좀 들어올 거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포인트 잡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에너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굴 팍팍 감사합니다.